여러분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많은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기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을 살지보다 왜 사는지에 대한 근거를 세우고 그 판단을 꾸준히 점검하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언제 사고 얼마나 보유하며 언제 추가 매수하거나 매도할지, 결국 투자 성과는 좋은 종목 자체보다 그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0년 가까이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운용한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로켄밀러의 원칙을 통해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회를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감정에 흔들리는 투자를 줄이고 더 일관된 투자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많이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고 맞았을 때 제대로 기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투자를 종목을 잘 고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기업이 오를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어떤 뉴스가 주가를 움직일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종목 선택보다 매매의 원칙에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데도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기회를 발견했는데도 너무 작게 들어가면 수익이 나도 계좌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금의 크기를 이성적으로 정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정이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이 뜨거울 때는 왠지 더 크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남들이 수익을 이야기하면 내 판단보다 남의 분위기를 더 믿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조용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보여도 겁이 납니다. 저도 주변의 투자자들을 보면서 이 장면을 자주 느끼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기업에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도 함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업에는 이상하게 더 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를수록 상상은 커지고 상상이 커질수록 마음은 급해지죠.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만큼의 자금을 넣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 9월 영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외환 보유고를 쏟아붓고 시장을 향해 파운드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보다 영국 중앙은행보다 시장의 구조를 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은 패배했습니다. 파운드는 무너졌고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탈퇴했으며 세계 금융사는 이날을 검은 수요일이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전설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퀀텀 펀드에서 이 거대한 판단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스탠리 드로켄밀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의 한계와 시장의 흐름, 경제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어냈고 그 판단이 맞았을 때 세계 금융사에 남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그의 긴 투자 인생의 단지 한 장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드로켄밀러는 1981년 듀케인 캐피털을 설립한 뒤 약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운용한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년 동안 연평균 3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모두가 불안해할 때에도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로켄밀러의 기록은 단순한 수익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는 아무 때나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구조가 분명할 때, 시장의 흐름과 경제의 방향이 맞물릴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감당해야 할 위험을 비교한 뒤 움직였습니다. 드로켄밀러가 강조한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확신이 낮을 때는 작게 움직이고 확신이 깊어질 때는 더 의미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격적으로 투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절제된 투자 방법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투자 기술이기 전에 투자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만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 크기가 내 마음과 일상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계좌의 수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감정도 흔들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하루의 평정심까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크기를 다루는 능력은 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태도입니다. 드러켄빌러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핵심은 확신과 자기 과신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둘 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의외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주가가 오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죠. 반면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반대 의견은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됩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도 차이가 나는 거죠. 확신은 다시 확인하게 만들지만 과신은 자신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불편한 정보는 외면하며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심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판단을 이끌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계속 검증하게 만들지만 과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계좌의 수익률을 바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왜 좋아 보이는지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누가 좋았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변화 속에 있고 변화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내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내리면 불안해집니다. 결국 내 판단이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드러켄밀러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맞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자는 강한 신념도 필요하지만 그 신념이 고집으로 변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확신을 갖고 더 좋은 투자자는 그 확신을 계속 검증합니다. 확신을 검증하는 것은 시장이 변했는지, 기업의 숫자가 변했는지, 산업의 방향이 변했는지 등 처음 투자 판단의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습관적으로 그 이유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자존심보다 먼저 계좌를 지키는 걸 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켄밀러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투자자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존심보다 현실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4단계인데요. 작게 시작하고 계속 확인하고 천천히 늘리고 이유가 깨지면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작게 시작한다는 말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로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일수록 처음부터 크게 움직이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들어가면 공부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 등락 혹은 그 기업 좋은 정보, 긍정적인 정보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도 흥분합니다.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는데요. 처음에는 이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면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한 문장으로 투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는 것이죠.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익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몇 년 동안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투자한다. 나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투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투자는 복잡한 말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왜 샀는지 누구나에게 짧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한 문장이 맞아가는지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투자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 주가의 단기 등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투자 이유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지, 산업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회사가 처음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이 과정에서 내 생각이 맞아간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늘리면
늘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확인될 때마다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렸다고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내려갔다고 무조건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여전히 맞는지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가치가 싸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처음에 투자한 이유가 훼손되면 줄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익보다 손실을 더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손실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다림이 필요한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고 거대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할 때부터 이 질문을 정해둬야 하는데요. 무엇이 훼손되면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것인가? 실적이 나빠지는 것인지, 산업의 성장 흐름이 꺾이는 것인지, 경쟁사가 더 강해지는 것인지, 처음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모르면 작게 시작하고 왜 투자를 했는지 한 문장으로 적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실제로 맞아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가 맞으면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것,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줄이는 것 지켜도 우리의 투자는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락을 견딜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DD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얼만큼의 하락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락을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시세만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나에게 비중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중을 줄이고 분산 투자를 하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투자는 내 삶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안에서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는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드러켄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감수하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국 좋은 투자는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판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30년 가까운 기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대단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시장을 항상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관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작게 시작하고 왜 샀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고 그 이유가 맞아가는지 계속 확인하고 맞아가면 천천히 늘리고 이유가 깨지면 줄이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투자자를 오래 살아남게 만듭니다.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의 크기와 자금의 크기를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리체피였습니다.